그날 그는 그저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하철 3번 출구 앞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맞은편 커피숍 유리창 너머였습니다. 거기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8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남자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가로채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기범. 경찰도 변호사도 찾지 못했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 순간 8년간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만남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 드라마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은 꼭 복 받으실 겁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오후 3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가을날이었어요. 58세의 강민수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8년 전 사기를 당한 후 그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며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딸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던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전세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민수의 시선이 맞은편 커피숍에 멎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자. 검은색 코트, 잘 정돈된 머리, 금태 안경. 그리고 그 특유의 웃음.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최진혁. 8년 전 부동산 중개인으로 위장해 민수에게 접근했던 그 남자였어요.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사라진 사기범이었죠. 경찰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고 민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최진혁은 여유롭게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놀랍게도 진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민수를 향해 윙크를 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죠. 8년간 잊으려 애썼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건넜지만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죠. 진혁은 여전히 전화를 하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도발적이었죠. 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민수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어요. 2017년 3월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서울 은평구에서 20년간 민수네 송칼국수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거든요. 아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민수는 홀로 딸 수진이를 키우며 묵묵히 일했죠. 수진이는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고 민수의 자랑이었어요. 그해 봄 식당 건물주가 재개발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어요.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강남구에 있는 괜찮은 상가를 알아봤죠. 바로 그때 최진혁이 나타났어요. 사장님, 제가 딱 좋은 매물이 있어요. 전세로 들어가시면 월세보다 훨씬 유리하시죠. 진혁은 친절했고 전문적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함에는 대한부동산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민수를 강남의 한 상가로 안내했어요. 위치도 좋고 면적도 넓었죠. 전세 보증금은 3억 원이었어요. 건물주분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셔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민수는 고민했어요. 3억 원은 그가 2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사업을 위해 결단을 내렸죠. 진혁이 제시한 계약서는 완벽해 보였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건물주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2017년 4월 15일 민수는 3억 원을 송금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았죠. 꿈에 그리던 새 식당을 열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일주일 후 악몽이 시작됐어요. 진짜 건물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민수를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등기부등본은 위조였고 민수가 만난 건물주는 진혁의 공범이었죠. 민수가 받은 열쇠도 복제 열쇠였어요. 사기예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진짜 건물주의 차가운 말이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3억 원, 20년의 피땀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진혁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대한부동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죠. 그 후 민수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식당은 열지 못했고 빚만 남았어요. 수진이는 대학을 휴학했고 민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한때는 한강 다리를 서성이기도 했어요. 8년이 흘렀어요. 민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죠. 택배 일을 시작했고 작은 원룸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수진이는 결국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죠. 아빠, 나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좀 더 조심했어야죠. 딸의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민수는 결국 진혁이 있는 커피숍으로 걸어갔어요.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죠. 8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혁은 여전히 전화 중이었어요. 민수가 다가가자 진혁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강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래전 동창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당신, 최진혁. 맞아요. 저 기억하시네요. 반가워요. 진혁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전혀 도망가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앉으시죠.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3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지금 자신에게 커피를 권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혁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죠. 당당해요? 저는 그냥 커피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요. 3억 원. 내 20년 인생을 당신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강민수 씨,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잖아요.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죠. 민수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공소시효. 맞았어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죠. 2017년에 사기를 당했으니 2024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지금은 2025년 10월이었죠. 당신, 그걸 알고. 물론이죠. 저도 이제 자유로운 몸이에요. 진혁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그럼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비슷한 일이요. 사람들은 쉽게 속아요. 특히 돈 앞에서는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반성도 후회도 없었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진혁은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꺼내 놓았어요. 프라임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최진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요즘은 부동산보다 투자 쪽이 더 좋더라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이 노후 자금 불리려고 많이 찾으시거든요. 민수는 그 명함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진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공소시효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투자 계약서도 다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수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법이 이 악당을 보호하고 있었죠. 민수는 커피숍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진혁을 신고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바라만 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혁의 명함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프라임 인베스트먼트, 투자 사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을 했어요. 만약 진혁이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다면 새로운 피해자들이 있을 거였어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사건이라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였죠. 민수는 인터넷에 프라임 인베스트먼트를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죠. 화려한 디자인에 안전한 노후 투자, 고수익 보장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 홈페이지를 보며 8년 전 자신이 본 대한부동산 홈페이지가 떠올랐죠. 민수는 더 깊이 조사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졌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프라임 인베스트먼트 투자 사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게시글은 석 달 전에 올라온 거였어요. 작성자는 65세의 박영이라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퇴직금 2억 원을 프라임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어요. 민수는 즉시 댓글을 남겼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연락 주시면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후 박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박영희는 지쳐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죠. 2억 원. 남편이 35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죠. 박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최진혁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안전한 투자 상품이 있다고 했죠.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8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했어요.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고만 하더군요.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진혁은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었죠.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것만 3명이에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이죠. 총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진혁은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우리 함께 싸워야 해요. 법이 우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박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진혁의 사기 수법, 돈의 흐름,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진혁에게 접근하겠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진혁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프라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었죠. 강남의 고급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강민수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진혁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투자 상담 받으러 왔어요. 민수의 말에 진혁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세요? 좋아요. 앉으세요. 진혁은 민수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수상 내역이 걸려 있었죠. 모두 그럴듯해 보였어요.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보상금을 2억 원 정도 받았어요. 이걸 투자하고 싶어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혁의 표정이 밝아졌죠. 2억 원이면 아주 좋은 상품이 있어요. 연 15%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진혁은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명은 8년 전과 똑같았죠. 화려한 수익률, 안전한 보장, 정부 인증,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그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쳤어요. 그만하세요. 진혁이 놀라 멈췄죠.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박영애 씨 알아요? 2억 원 사기당한 분이요. 진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치미 떼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당신이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는 것도 알아요. 민수는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서, 계약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진혁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민수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을 막으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요. 진혁은 비웃었어요. 막는다고요? 당신이? 8년 전에도 당신은 날 막지 못했잖아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양심? 그게 밥 먹여줘요? 이 세상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로 나뉘어 있어요. 저는 속이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죠.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알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는 거예요. 민수는 분노로 떨렸어요. 나도 그랬어요. 딸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신을 믿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진혁은 차갑게 말했죠. 잘못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강민수 씨, 지금 여기서 나가주시겠어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어요. 경찰? 좋아요. 불러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보여주죠. 진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증거? 그게 뭐가 있는데요? 당신의 계좌 추적 기록, 피해자들의 진술, 당신이 사용한 위조 서류들. 다 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당신, 어떻게... 박영애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어요. 우리는 공동으로 고소할 거예요. 진혁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어요. 고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제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당신은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어요. 진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죠. 하하. 강민수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8년 만에 이렇게 준비해서 나타나다니요. 민수는 경계했어요. 진혁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모은 증거들. 법정에서 통할까요?
진혁은 여유를 되찾았어요. 제 변호사는 이 바닥에서 15년 경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계약서들은 모두 합법적이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문구도 다 들어가 있고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시 제공받은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투자가 실패한 건 시장 상황 때문이고요. 진혁은 교묘했어요. 그는 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최진혁 씨, 사실 저는 오늘 당신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민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당신이 방금 한 말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어리석은 거죠. 다 녹음됐어요. 진혁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수가 재빨리 피했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요. 한국법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허용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녹음이 아니에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곳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이 떠 있었죠. 저는 지금 이 대화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시청자가 지금 2,000명이 넘어요.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미쳤어요? 아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법이 당신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여론이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민수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이건 경찰과 함께 준비한 일이에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죠. 최진혁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해요.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한 경찰이 설명했어요. 박영애 씨 외 4명의 피해자들이 공동 고소했어요. 그리고 강민수 씨가 제공한 자료들로 영장을 발부받았죠. 진혁은 민수를 노려봤어요.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군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8년 전 당신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당신을 속였어요. 투자 상담은 핑계였죠. 저는 당신의 자백을 받으러 온 거예요. 진혁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결국 당했네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진혁은 저항하지 않았죠. 강민수 씨, 당신 이겼어요. 축하해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어요. 민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죠.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정의일 뿐이에요. 석 달 후 법정이 열렸어요. 민수는 증인석에 섰죠.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진혁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죠. 증인,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게 2017년이라고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때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했나요? 3억 원이에요. 제 전 재산이었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방청석에는 박영희와 다른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이 사용한 위조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이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해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어요. 진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투자 사업을 했을 뿐이에요. 투자 실패는 사기가 아니죠. 그러나 검사는 준비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위조된 정부 인증서, 가짜 회사 등록 서류, 허위 투자 설명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민수가 녹음한 대화였어요. 법정에서 그 녹음이 재생됐죠. 이 세상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로 나뉘어 있어요. 저는 속이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죠.
진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죠. 재판장이 진혁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어요? 진혁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저는 잘못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쉬운 길을 택했죠.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혁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강민수 씨, 그리고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인생을 망쳤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는 그 사과를 듣고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진혁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최진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5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명해요. 진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방청석에서 박영희가 눈물을 흘렸죠. 민수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 민수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그의 옆에는 딸 수진이가 함께 걸었어요.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죠. 민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아빠가 너무 무기력했지? 아니에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8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내셨어요.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은 다 돌려받지 못할 거야. 진혁이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서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빠가 정의를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반짝였죠.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 어때요? 식당 다시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식당은 안 할 거야. 대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죠.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나처럼 속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그날 밤 민수는 박영희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작은 카페에 모인 5명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까요? 박영희가 제안했어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새로운 피해자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민수는 그 순간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죠. 석 달 후 희망 나눔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센터의 대표가 됐고 박영희와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일했죠. 그들은 무료로 사기 피해 상담을 해주고 법적 대응을 도왔어요. 어느 날 센터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노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밤이 되어 센터 문을 닫을 때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8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사기를 당한 것은 불행이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밑거름이 됐어요.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죠.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진혁, 당신은 내 돈을 빼앗아 갔지만 내 인생을 빼앗지는 못했어. 그리고 센터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죠. 인생은 때로 잔인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요.
강민수는 그것을 증명했죠. 8년간의 고통 끝에 그는 더 큰 의미를 찾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돕고 사기범들을 막는 일.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됐죠. 당신의 고통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